네,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 함께 뛰어들 자료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딱 찍으면서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회사죠. 이노인스트루먼트 종목 코드 215790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당신도 아마 이 이름 최근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네, 요즘 아주 핫한 종목이죠.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그 광섬유 있잖아요. 그걸 깔끔하게 이어주는 장비, 광융착 접속기, 이걸 만듭니다. 아, 그거 5G만 깔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죠. 특히 이게 원래 일본 기업들이 거의 꽉 잡고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기술 장벽이 좀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진 뭐랄까 그런 강소기업인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포지션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저희가 파고들 부분인데요. 최근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단기간에 상승폭이 꽤 컸죠. 그게 정말 이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 그 소위 육지 테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다 하는 이런 외부 바람을 탄 걸까? 네, 그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냐, 테마냐? 바로 그겁니다. 이번 딥다이브는 바로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는 게 미션입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핵심만 한번 같이 쏙쏙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보고서가 짚어주는 이 회사의 과거 상황부터 좀 볼게요. 2024년, 이때는 상당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네,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나 뛰었어요. 아, 35%면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손실 규모도 아주 극적으로 줄어들면서 뭔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딱 보낸 거죠. 네, 그 재무 지표상의 변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랄까,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시그널이죠.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이걸 턴어라운드의 초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표현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도 살짝 언급하는데 2024년에 혹시 잠재 부실 같은 걸 한 번에 회계적으로 털어내는 그 빅베스라고 하죠. 빅베스요? 네, 그걸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이게 만약 있었다면 2025년의 실적 개선 폭이 실제보다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는 점, 요것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와,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미리 좀 정리를 했다면 당연히 다음에는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최근에 주가 급등, 특히 이제 2025년 11월 초에 확 올랐잖아요. 네, 그때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그 상승세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실적 개선보다는 사실 다른 이야기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 다른 이야기라면 어떤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랑 노키아가 육지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테마들이 딱 맞물린 거죠. 맞습니다. 이제 6G 시대가 오면 5G보다 훨씬 더 촘촘한 광통신망이 깔려야 하고요. 네. 또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통신 인프라 복구하는데도 당연히 이 회사의 광융착 접속기가 많이 쓰일 거다. 이런 기대감.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확 밀어올린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네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냉정하게 봅니다. 냉정하게 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단기 테마성 움직임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특히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기관들.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거의 없다는 점, 이걸 좀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실질적인 펀더멘탈 개선, 즉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군요.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 테마는 그렇다 치고요. 이 회사가 가진 기술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일 곳이 계속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계속 더 필요하고 또 6G 통신망 투자도 언젠가는 결국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아주 거대한 흐름의 수혜를 이 회사가 입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회사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죠. AI 모델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전송량이 필요하거든요. 네, 상상 이상이죠. 이게 다 결국 광 케이블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6G는 5G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촘촘한 광 네트워크를 요구하고요. 그렇죠. 더 빨라지려면 더 촘촘해야겠죠? 네, 이런 거대한 산업 트렌드, 이걸 이제 구조적 성장, 세큘러 그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흐름 위에 이 회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뭐 특정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죠. 기회 요인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보고서는 동시에 위험 요인도 아주 명확하게 딱딱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리스코도 봐야죠. 제가 딱 주목한 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시장에서 나온다는 점. 중국 비중이 높군요. 네, 거의 5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회사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핵심 전략이죠.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 변화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혔어요. 네, 그 두 가지가 이 회사가 안고 있는 뭐랄까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건 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수나 아니면 중국 내수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죠. 네, 그렇죠. 외풍에 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다 보니까 원가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오르면 수익성이 바로 악화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마진이 얇아질 수 있겠군요. 네, 이런 내재된 위험 요인들은 아무리 좋은 테마나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상태, 즉 오버슈팅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경고를 하면서요. 네, 그런 표현이 있었죠.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곧 발표될 2025년 3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주가 반향성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정확합니다.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만약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를 들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같은 아주 확실한 결과를 시장에 보여준다. 네, 보여준다면요? 그러면 그동안의 기대감에 실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 상승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겠죠. 아, 그렇죠. 테마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만약 시장 기대키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테마성으로 좀 부풀었던 주가가 뭐랄까 빠르게 식을 수도 있겠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숫자, 즉 실적이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주 강력한 외부 테마들, 또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위험 요인들,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회복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 급등은 실적보다는 외부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중국 의존도나 원가 부담 같은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이게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턴어라운드의 가능성과 아주 뜨거운 테마,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네. 하지만 동시에 뚜렷한 위험 요인까지 혼재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요소에 가장 무게를 두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